음식 리뷰 영상이라고 하는데, 음식 영상들, 자, 만약에 우리가 음식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뭘 하면 성공하고 떡상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맛있게 먹는 거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맛집 간다. 맞습니다. 너무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게 다 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또 생각을 한 게, 많이 먹으면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많이 먹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다. 근데 음식 영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음식 유튜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으신가요? 뭐 연예인들은 워낙 뭐 타고날 때부터 유명하니까요. 짐종국도 시작하자마자 골드 버튼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문복희도 뭐 830만 있고 정말 많죠. 제가 딱 봤을 때 100만 이상의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이제 100만이라고 하면 메가 유튜버라고 하는데, 100만 이상의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먹방을 해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음식 리뷰하는 채널들을 보는데, 음식 리뷰 채널 중에서는 100만 넘는 채널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필 그런 까다로운 길에 들어오고 오늘 그 까다로운 강의 주제를 하게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 음식 같은 경우는 먹방 있죠, ASMR 있죠. 제가 아는 이제 우리 여기 저기 애정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뵐 때 52만이었는데 지금 300만이세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다. ASMR도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먹방, 제가 속한 단체에 회원이 있는데 이제 종로에서 낙지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30만 유튜버시니까 한번 저기 와셔가지고 촬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딱 있는데 갑자기 그 낙지집에 전화가 왔어요. 찌양이 오겠다고. 찌양이 찍었어요. 조회수가 250만이 터졌어요. 폭발했어요, 손님이. 그래서 제가 갈 명분을 잃었어요. 이렇습니다, 세상이. 타이밍이에요. 먹방이나 ASMR 정말 잘 된다. 근데 뭐 이제 음식 리뷰나 음식점 기행, 이렇게 맛집을 말씀해 주셨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맛있게 먹는 것, 오늘은 이제 그 주제로 강의를 좀 하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다른 먹방 좋습니다. 월드윙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티스트 비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강의를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이제 음식이라기보다는 제품 리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내가 얼굴 출연하지 않고 영상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그런데 음식 영상에서 제가 오늘 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맛상무 님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67만이신가? 그리고 사실 저하고 영상을 이끌어가는 패턴이 정말 비슷하신 점이 많아서 제가 많이 보고 배우고 참고를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워낙 잘 하셨고. 그런데 출연을 해서 그러면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하고 뭘 먹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빅페이스 이분도 정말 유명하죠. 이분은 얼굴은 나오는데 말을 안 해요. 현장에서 맛있게 먹긴 하는데, 그리고 내레이션을 깔아요. 내레이션을 저렇게, 저 개인적으로 원래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느낌의 음식인데요, 빠르게. 그래서 쉴 틈이 없어요. 사운드가 비질 않으니까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빠르게 보는 그런 맛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얼굴은 보이되 현장에서 내가 현장 박치기라고 하죠. 그 현장 박치기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근데 김사원 새끼, 자,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사원 새끼 채널입니다. 요 채널 유명한 분이죠. 김사원 새끼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완전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레이션 방식을 하는 분들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반응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소감이라든지 리뷰, 그 다음에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입 밖으로 빵 안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아까 카메라에다 그 얘기할 걸,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영상 망했네, 아깝네, 집에 와서 사무실 가서 땅을 치고 책상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내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블로그랑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거, 감정들 좀 차분하게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는 오늘 밤에 가서 맥주 한잔 팍 마시면서 오늘 낮에 먹었던 음식은 그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재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자료를 좀 채워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뭐 맛상무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하게 되면, 현장에서 내가 그 느낌, 영상에 시청자층을 사로잡는 그것들을 다 쏟아내야 된다. 사실은 이런 부담이 없진 않아요. 그런 점들을 감수하고 그냥 얼굴 나오고 나는 현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과연 어느 쪽이
자신에게 맞는지, 이제 음식 리뷰 영상의 형태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영상 형태는 뭔지 이제 점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보고 하나씩 만들어 가시거나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네, 남해에서 구멍을 꿈꾸다님 반갑습니다. 어제 오셨는데 어제 또 멀리서 창원에서 오셨죠?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채팅방에서 이렇게 온라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멘트가 좀 그런가요? 너무 좀 신선한 멘트를 해야 되는데, 자, 채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카테고리 및 특화도 뭐 구독자 및 시청자 성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용어 정리를 위해서 구독자 및 시청자를 그냥 시청자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음식 채널이다 그러면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뭐 브이로그 채널이다, 내가 일상 채널이다, 내가 어떤 제품 리뷰라기보다는 어떤 좀 다른 카테고리의 채널인데 음식을 좀 리뷰를 하고 싶다, 어제 같으면 제품 리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내 카테고리가 어떤 그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시청자층의 성향, 어제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자료에서 보면 조회수가 30만, 40만이 나오다가 제품 리뷰 올리는 순간 조회수가 1000으로 폭락을 했어요. 한마디로 박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치명적이죠. 유튜버한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 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리고 남이 뭐 맛있는 거 보면 막 재밌잖아요. 호기심 가잖아요. 저는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다? 남의 음식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식 영상은 제품 리뷰에 비해서는 시청자층의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덜하다.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을 줄여도 된다. 하지만 내 채널의 카테고리 및 특화도, 그리고 내 채널의 시청자층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채널의 성격을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 시청자층의 분석은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90일 또는 365일 내 채널의 연령 및 성별, 그리고 좀 이제 나아가자면 이제 저 같은 글로벌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되는데, 크리에이티브포스 크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또 이제 우리 내국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연령 및 성별만 참고를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비즈니스를 할 때나 내 채널의 뭐 어떤 성격을 분석할 때 가장 필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또 볼 수 있다. 그리고 로열티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들의 충성도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 영상에 충성을 하고 있냐. 쉽게 표현하자면 영상이 딱 올라왔는데 시청 조회수 대비해서 구독자의 비율이 몇 %냐, 이제 그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통상 이제 뭐 20%, 뭐 10% 이렇게 하는데 어떤 채널은 50%가 된다. 이거는 구독자들이 이제 찐으로 붙어 있는 채널이고, 이제 뭐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냥 채널 그거 대시보드에서 분석 탭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가?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분석에서는 뭐 이제 자기 채널에 대해서, 이거는 훈타민 채널 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기준이었나요? 요 자료를 만들던 시점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들은 20대를 타겟으로 한 채널은 의외로 30대 이상이 많이 보고, 훈타민 채널은 좀 연령대를 높게 잡았는데 18에서 24세가 많다. 이게 세상 일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청자층이 그렇다면 내가 음식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호응을 할까? 아까 제가 제품 영상에 비해서는 좀 저항이 덜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품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제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거, 냥이 채널에 있다. 냥냥냥 너무 귀여워. 근데 갑자기 엔진오일 광고가 빵 들어온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음식 영상의 경우는 사실 좀 저항이 제 경험상은 덜했어요. 물론 제 채널 카테고리가 좀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음식 상품 리뷰 이런 쪽이긴 했지만, 뭐 일상 브이로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더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음식 영상의 경우는 제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마우스를 이제 광고를 한다고 치면, 이 마우스를 사람이 왜 천지빛깔인 그 시장에 많은 마우스를 두고 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느냐 알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음식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애들한테 다시 20세 이상의 성인분들께 그 이제 뭔가 힙한 술집을 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타겟으로 해서 그냥 그 썸네일에 딱 원샷 박아버리는 장면을 넣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한 잔 박는 거니까 뭐 20세 이상만 봐라. 어차피 뭐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뭐 속초 여행 가려는 사람, 여기 뭐 서울에 있는 집이 아니니까 속초 여행 가면 또 어느 맛집을 가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속초 여행 영상을 올릴 때 이 맛집을 방문을 해서 영상을 이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산물 매니아라고 했는데 찍다 보니까 이건 동탄 맛집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좀 재미를 봤던 것도 있었고요. 뭐 카자흐스탄 외국인 이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그냥 카자흐스탄 외국인들이 볼까 해서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83만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뭐 정말 뜻하지 않게 잘 되면 정말 좋은 거고, 또 내가 타겟을 정했을 때 그 타겟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품 영상보다는 좀 더 손쉽게 시청자층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음식 영상들은 비교적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다. 대신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음식 영상을 또 다루잖아요. 뭐 먹방도 있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먹방도 있고 리뷰도 있고 등등 ASMR도 있고 쿡방 레시피도 있고, 그래서 뭐 영상을 좀 더 재밌고 좀 퀄리티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층의 예상 호응까지 이제 우리가 봤으면 우리 채널의 성격, 그리고 시청자층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러면 사실 또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도표만 나와 있으니까 좀 딱딱합니다. 근데 뭐 이제 보면 아시겠죠? 내 채널의 운영 방향성, 뭐 목표라고 하죠. 내 채널 앞으로 어떤 채널로 키워갈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럼 내 그 채널을 키워가기 위한 큰 목표를 세우고, 그럼 영상 컨텐츠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그럼 세 번째, 그 채널의 목표와 영상 컨텐츠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는 그럼 내가 어떤 시청자층에게 어필을 할 거냐. 시청자층이 만약에 뭐 20대 남성이라고 가정한다면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속성들을 알아야겠죠. 힙한 곳, 뭐 트렌디하고 이런 데를 영상을 이제 방문하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있습니다. 음식 리뷰 영상, 오늘 제가 강의드리는 음식 리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채널 또는 일상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사실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먹방이나 ASMR 이런 쪽이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런 채널, 그 먹방이랑 ASMR 이런 게 어떤 카테고리랑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저도 놀랬던 게, 이게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분석해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엉뚱하게 그 먹방이나 ASMR 컨텐츠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나 운동에 연관이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아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방을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저 처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굶어보니까 바로 이해되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어젯밤에도 굶었거든요. 어젯밤에 그냥 뭐 퍼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ASMR도 사실 먹방에서 좀 파생돼서 또 발전을 한 그게 유래가 있는데, 그래서 의외로 먹방 ASMR 쪽은 좀 다이어트나 운동 이런 쪽과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음식점 맛집이라든지 음식 리뷰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과 괴가 있다. 그래서 왜 알고리즘이 잘 안 맞거나 시청자층의 관심이 떨어지면 노출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채널의 방향성을 설계해 나갈 때, 그럼 내가 앞으로 음식 말고 다른 영상들을 올린다면 어떤 영상들이 올라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있고, 또 ASMR을 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맛집 가는 거 좋아하고 음식 리뷰 좋아하고 마침 여행도 좋아해요. 그래서 훈타민 채널 같은 경우도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재는 이제 여행과 음식 두 가지를 좀 주력으로 이렇게 삼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플로티스트 비자님 먹방 고고싱 해야지요 라고 하시는데, 예, 맛있게 드시고요. 예, 저는 뭐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57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이번 주 실패하면 또 다음 주부터 58번째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 구축까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자신을 좀 봐야겠죠. 내 캐릭터의 특징 및
장점을 이제 한번 볼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보기보다 많이 못 먹어요. 세계 8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못 먹는 거예요.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저 진짜 많이 못 먹거든요. 누누이 얘기해요. 제가 많이 먹었으면 이미 먹방을 해서 100만 넘는 스타가 됐을 거라고. 안 되거든요. 신체 조건. 그러니까 먹방도 아무나 못해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돼요. 쯔양 보세요. 세상에 운동선수 6명을 이겼겠죠?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가 된 거죠. 이 신체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맞상무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놀랐어요. 아, TV에 백종원이 있으면 유튜브에 맞상무가 있구나. 정말 지식도 많고 전문성도 있고 이거는 제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음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전문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청자층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우리 곽튜브 씨죠. 곽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카자흐스탄에 가서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음식을 인천에서 먹고 조회수 80만으로 만족할 때 이분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직접 가서 저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베시바르박도 먹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러고 싶었는데 왜? 저는 외국에 나갈 여건이 안 됐습니다. 돈도 없었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남아서 나갈 시간에 회사 못해가지고 일이나 더 해야지 여건이 안 닿아졌어요. 저도 돈 있고 시간이 있었으면 도전을 했을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캐릭터와도 좀 연관이 된다. 뭐 외모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훈타민이 정말 잘생겼으면 저도 100만 됐어요. 뭐 전 세계 아유 훈타민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전국에 한 명에도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저는 외모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점들이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일단 4개 다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 없으신 분, 저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찾아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제 강점이 그래도 말을 조금 이렇게 제품 리뷰할 때는 말을 조금 이제 좀 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일단 몰랐는데 맛있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행이었어요. 옛날에 막 TV에서 막 연예인들이 맛있게 먹고 막 그런 영상들 보면 와 나도 저렇게 맛있게 먹고 맛깔스럽게 먹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제는 맛있게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뭔가 조금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맛상무만큼은 아니지만 음식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쌓아가고 또 음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정보 이런 것들에 제가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또 문화 교류 차원에서 글로벌 시청자층에는 그게 또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도 맛깔스럽게 먹고 약간의 정보나 히스토리, 재밌는 이야기를 좀 섞어주는 걸로 저는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하는 걸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가격이 되는 브랜드가 들어왔다. 아니면 내가 이 영상은 정말 잘 만들어야지 하면 크리에이티브 포스에 좋은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이렇게 딱 콜라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얼마나 살아납니까? 이 두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하나만 있으면 이 주목을 받았겠냐고요. 조회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콜라보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식 리뷰 영상을 이제 그러면 내 캐릭터를 장점과 뭐 약점 이렇게 봐서 내 캐릭터를 구축했으면 이제 음식 영상 촬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단계입니다.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뻔하죠. 사실 이제 뭐 1인칭이냐 아니면 뭐 3인칭이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정면을 이렇게 잡아요. 그냥 방송 포맷 옛날부터 온 포맷이에요. 뭐 2017년부터 하던 포맷이고 저는 이제 거기서 요즘 조금 바꾸고는 있는데 메인 하나 딱 잡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화면의 다양성. 어제 제품 같은 경우도 제품 단독샷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뭐 이제 가전주부 채널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시청자들이 볼거리가 많아지고 예전에는 혼자 앉아서 딱 이렇게 해도 다 들어줬는데 이제는 몇 초마다 화면이 자꾸 안 바뀌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나가버린다. 쇼츠의 시대고 릴스의 시대고 짧은 시대고 뭐 하여튼 수식어는 갖다 붙일 게 많죠. 그래서 화면은 다양하게 구성하면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도 이렇게 앵글을 잡았습니다. 음식에 대한 클로즈업도 저는 잡는 편이고요. 특히 1인칭으로 이제 자기가 등장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사원 새끼 채널처럼 1인칭으로 하려면 그런
장면들이 더 많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낮에 촬영을 하는데 다 날려먹었어요. 이게 클로즈업 촬영했던 메모리 카드가 딱 뽑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빠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이 아니라 영상 파일 옮기던 중에 뻑이 나서 파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메인, 사이드 다 살아있는데 클로즈업 이 장면들이 빠지니까 이게 영상이 가편집해도 도저히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핵심이니까. 클로즈업이라든지 이런 음식의 생생한 장면들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안 된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또 느낀 거죠.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슬프고 화나는 일이지만 그만큼 이런 클로즈업 샷이라든지 음식을 보여주는 맛깔스러운 장면들의 중요함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강조되겠구나, 한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네. 음식점에서 촬영할 때 네. 소음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리 마이크를 쓰더라도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처리를 하시나요?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크게 처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준비된 멘트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 사이드 그 메인 카메라를 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삐까냐 꼬말류는 브라질의 어떤 이제 이렇게 고기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슈아스코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하고 거기다가 이제 컷을 딴 거라고 하죠. 클로즈업 장면들을 덮어 씌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막은 이게 방송처럼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제 멘트가 없이 그냥 그 클로즈업 된 장면들의 배경음악을 살짝 깔아서 그냥 자막 처리로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 장면 같은 경우는 배경 소음이 전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보통 음식점에 가면 배경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부금들이 나오면 이게 영상의 배경 음악을 깔기 되게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나 이제 애매할 때, 말소리가 없거나 또는 클로즈업 장면 이럴 때는 너무 없으면 심심하니까 배경 음악을 깔아놓고 다른 데는 다 죽여놨다가 클로즈업이라든지 그런 포인트만 살짝 살려서 나오는, 저는 이제 그런 방식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편집하시는 분들의 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내가 내 취향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한 분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카메라 세대로 촬영하세요라고 했는데, 현재는 기본 세대로 이제 메인 하나, 이제 사이드 하나 둘 해서 세 대를 잡는데,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오늘 촬영했을 때는 그 테이블이 좁아서 메인을 도저히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이드 두 개만 잡았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촬영을 했는데 한쪽은 벽이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메인을 잡고 사이드를 양쪽에 두기 힘들어서 한쪽은 사이드를 잡고 한쪽은 밑에서 그냥 쏴주는 걸로. 그래서 앵글은 그때그때 바꿔도 괜찮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카메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쯔양 채널 같은 경우는 보니까 6대, 7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다 유튜버시니까 앵글이 얼마 있는지 한번 세알해 보세요. 그것도 공부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또 쇼츠도 같이 찍고 하다 보니까 혼자 4대를 움직이는데 죽어나요. 혼자 스텝 없이 혼자 갔는데 설치하고 쇼트 찍고 클로즈업 땄다가 먹지를 못해요. 먹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와 하면서 쫙 하고 컷하고 내려놓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쇼트 찍고 컷하고 하고 다시 이거 위에서 따고 못 먹어요 진짜. 저번에 보고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나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앵글에 욕심을 내면 몸이 좀 피곤해진다, 이건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좀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배경 설정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기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점 배경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요 배경 괜찮다, 가서 그냥 요 배경 어떨까, 역광인가, 아니면 요 배경에 소리가 큰가, 아니면 좀 저는 손님 적은 대로 불편 안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배경 설정은 그런데 가끔 이제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고기를 굽거나 요리하는 그런 브랜드도 이제 몇 번 해봤었고, 또 그럴 때는 자기가 통제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기도 굽고 채소도 이렇게 하고 향신료도 뿌려가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브랜디들 할 때 저 포스터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뒤에다 땅 박아놓고 이렇게 내가 통제 가능한 공간에서는 연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 장비는 음식 리뷰를 촬영할 때 어떤 장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삼각, 예? 삼각대. 아, 삼각대. 아, 예. 예. 예, 그렇죠.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조명. 예, 조명. 뭐,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그 중요한 것들이고요. 저는 최근에 마이크가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의 특성상 소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마이크도 좀 가끔 필요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레이션이 아니라 멘트를 위주로 현장 멘트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이크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나 짐벌 같은 경우는 사실, 삼각대는 이제 저도 사용을 하는 편인데, 짐벌은 음식에서 그렇게 촬영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품 리뷰에서는 제품 클로즈업을 위해서 짐벌 들고 이렇게 돌면서 싹 하면 이쁘게 따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공들여서 안 따도 되겠다는 한 게 요즘 그냥 대충 찍어요. 그냥 보면. 그래서 조회수 뭐 100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짐벌까지는 좀 오버할 수가 있다. 삼각대는 괜찮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지금 영상 최근에 올라와 있는데 유튜버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밤에 야외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전등 있고 하니까 대충 되겠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막상 카메라 들었더니 깜깜한 겁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데 역시 유튜버들 모임이니까 자기 차에서 뭘 쭉쭉쭉 갖고 오더니 조명이 땅땅땅땅 박혀가지고 방송국처럼 된 거야. 와, 그러면서 대박. 역시 조명의 위험을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조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크게는 생각 안 했는데 불과 한 2주 전에 그런 걸 겪고, 아, 이거 강에 꼭 넣어야겠다. 조명 안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난다. 뭐 맨날 음식점에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야외라든지 특히 이제 그 뭐랄까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네. 천장 없는 그거 루프탑. 루프탑인지 아니면 테라스에서 찍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특히 요즘은 해가 이제 빨리 지잖아요. 아까도 5시 42분 되니까 해가 빵 져버리더라고요. 이런 때는 저녁 먹고 있으면 깜깜해서 확 영상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명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점들이 이제 활용 장비에서는 좀 볼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